여성 안심 귀갓길은 여성 대상 범죄 예방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지정된 장소에 CCTV, 비상벨, 거울 등을 설치해 여성의 안전한 귀가를 돕습니다. 그러나 여성 안심 귀갓길은 정말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일까요? 평소에 귀가 시간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정말 좀 다양한데 거의 12시쯤 아니면은 밖에서 놀고 차 타고 들어올 때도 많아서 한 4, 5시나 12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처에 여성 안심 귀갓길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몰라요. 기숙사 가는 길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무래도 좀 사람이 없는 동네라서 그런지 그래도 가끔 사람이 너무 없을 때는 무섭긴 해요. 골목 안쪽에는 가로등이 이렇게까지 촘촘하게 있진 않아서 가끔 사람이 서 있어도 못 보고 지나갈 때가 많아서 그건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여기가 학교 다닐 때는 더 자주 다니게 되는 게, 근데 밤에는 더 무서워서 밤에는 거의 안 다녀요. 낮에 많이 다니는? 여기 골목 자체가 일단 사람이 정말 안 다니고 좀 더 폐쇄적인 느낌? 이 근처에 여성 안심 귀갓길 이런 거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그럼 오후 10시 이후에 오고 늦을 때는 새벽 1, 2시에 올 때도 가끔씩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는 제가 거의 항상 이어폰을 꽂고 다니는데 그럴 때는 완전 빼고 뒤에 사람이 있는지를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처에 여성 안심 귀갓길 어디 있는지 알고 계세요? 이대 근처에. 아니요. 아예 몰라요? 네. 치안이 나쁘진 않다고 느꼈는데 그렇다고 그렇게 막 안심하고 다닐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여기가 굉장히 경사로고 그리고 걸어 다니기 쉽지 않다 보니까 사람이 없고 그리고 보통 다 버스 타고 다니고 하니까 밤에도 혹시 뭔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지금 자취를 하면서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님도 항상 하는 얘기가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집에 갈 때 연락해라. 집에 들어가면 연락해라. 이러고 작년인가? 한창 자취를 하는 동안에 그 호신용 스프레이를 저희 집으로 그냥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들고 다니라고. 만약에 집에 들어가는 동안에 통화를 하게 되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전화를 안 끊으세요. 저도 그게 뭔가 정말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모님이 이렇게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것도 저는 속상하고 근데 또 그런 전화 없이는 편하게 집에 못 들어가는 것도 속상하고. 서대문구의 범죄 지수는 1에서 5등급 중 2등급,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그럼에도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불안을 떨치지 못합니다. 약간 CCTV나 이런 거 많은 거는 좀 체감이 됐어요. 근데 CCTV도 그 큰 골목들에만 있고 작은 골목들에는 있는 거를 못 봐가지고 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어쨌든 CCTV를 본다는 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니까 그런 걸로 안심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없는 것보단 낫다 정도. CCTV가 만약에 정말 혹시 모를 일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안심이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거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싶은 정도? 사실 범죄 지수가 낮다고 해서 아예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지역이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서 그런 거랑은 조금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관없이 그냥 별로 안전하다고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이렇게 가게도 없고 사람도 없는 길이 좀 많기도 하고 특히 골목이 조금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라 주택가들이 있다 보니까 좀 위험한 곳들이 많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인적이 좀 드물고. 네, 인적이 드물고 그리고 가게랑 그런 게 없어서 주위에 사람이나 도움을 청할 곳이 없는 곳. CCTV는 그냥 있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있고 비상벨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이거 비상벨인가? 몰랐는데 방금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CCTV가 운영되는 방식을 보면은 예방적 효과에 대해 가지고는 좀 의문을 품게 하는데, 이유는 예방적 효과라는 거는 결국 CCTV에서 수상한 장면이 목격되었을 때 바로 조치를 해서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CCTV는 항상 모니터링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관제센터 현실을 보면은 한 사람이 거의 50개 정도의 모니터를 8시간 동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를 완전히 모니터링 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단지 이제 예방적 효과가 있다는 거는 범죄자들이 봤을 때 CCTV가 있는 곳에서는 가급적 범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예방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CCTV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후 대책적인 의미예요. 범죄자들을 나중에 특정해서 잡는데 더 중점이 가 있는. 마냥 이게 밝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데, 가로등, CCTV, 특히 CCTV는 사실 사후 대책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일이 당할 때 CCTV가 있다고 해서 걔가 갑자기 저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잡기 위함이지, 그건 저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느껴요, 사실. CCTV는 대부분 범죄 발생률의 결과 변수라고 보면 돼요. 많이 발생하는 곳은 많이 설치돼요. 범죄 발생이 적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거꾸로예요.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범죄 발생이 높아요. 그 이유는 범죄 발생의 결과로서 설치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안전과 안심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혼용해서 쓰는데요. 안전은 실제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걸 수 있지만, 이게 정말로 여성들 같은 경우에, 물론 누구나 완전히 심리적으로 여기가 정말 범죄가 없고 나에게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으면 그건 안전한 곳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안전과 안심이라는 용어를 조금 분리해서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공간들은 오히려 안심이라는 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세프티드 디자인에서 보면은 조금 더 안전이라고 하는데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물리적인 감시 방식으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점이기도 해요. 거의 항상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고 살다가 정말 최근에 그냥 친구 집에 자게 돼서 친구랑 늦은 시간에 나와서 같이 산책을 하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그 친구랑 같이 얘기했던 게 우리가 혼자였으면 절대 못 나왔을 거다.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다니지 하면서, 아무래도 억압이나 뭐 늦은 시간에 걷고 싶거나 뭐 운동을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래야 되지? 왜냐면 정말 억울하고, 사실 저도 항상 늦은 시간에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나 친구랑 전화하면서 들어갈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되게 일부러 찾게 되고, 그러면서 왜 나는 항상 주위를 살피면서 걸어야 되지? 왜 불안해야 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보통 너무 늦게 끝나는 일을 안 잡기는 해요. 제가 과외를 하는데 고등학생들 과외하면 12시에 끝나는 수업도 사실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하려고 하고, 그냥 가끔은 몰라도 정규적인 일정은 최대한 늦게까지 안 하게 잡으려고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남동생이 있는데, 남동생은 아직 고등학생인데도 밤길 너무 잘 다니고, 특히 막 저는 공부도 12시 넘으면 집에 와서 하려고 하는 편인데 동생은 새벽 2시, 3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좀
복잡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젠더적인 차이들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남성들은 그렇게 안 느낄 거예요. 근데 여성의 입장에서 특히 낮 시간보다 야간에 굉장히 이게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범죄 통계는 신고와 검거 데이터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여성이 체감하는 일상적인 불안을 포착하기 어렵습니다. 범죄율이 감소하더라도 여성이 여전히 특정 경로를 회피하거나 이동을 제약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인 안전의 달성이 아니라 통계적인 안정에 불과합니다. 여성 안심 귀갓길의 성공 여부는 단순히 범죄율 하락이 아니라 여성이 이 도시 공간을 얼마나 더 자유롭고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에 응답할 수 있을 때 제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귀갓길은 인간의 기본권이자 존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발디딘 도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기도 합니다. 우리 대학과 가까운 곳에도 여성안심 귀갓길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촌역 뒤 연세로 이 길이 지정돼 있는데요. 여성안심 귀갓길 지정 기준과 현실은 어떨까요? 서대문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그 1인 여성 가구 거주가 많은 지역 위주로 지역을 선정해서 여성분들이 이동이 많은 주요 길을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하고 있어요. 그 길의 선정에 약간 범죄 발생률이나 뭐 신고율 같은 통계도 들어가나요? 그거를 저희가 지정할 때 반영을 하기는 하는데 꼭 신고가 많다고 해서 지정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면 유동 인구가 많은 거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야, 여기도 아무것도 없네, 진짜. 요거 2점 외에는 뭐 다른 저기와 비교해가지고 다른 게 없네. 네. 그리고 길 자체도 아마 틀림없이 내가 보기엔 이 주변에서는 주치폭력이나 아니면 성범죄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났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여길 귀갓길로, 안심귀갓길로 선정을 했을 텐데, 이게 실질적으로 뭐 주거 밀집지와 교통수단과의 연결 도로라든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여기는 이거 뭐 안심 귀갓길이라고 해도 누가 여기로 귀가를 하겠어요? 여성 안심 귀갓길은 귀갓길 여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로 보이지만 오히려 여성 이동권을 제약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성의 이동을 특정한 공간으로 제한하며 그 외의 길은 사실상 적합하지 않다는 젠더 차별적인 인식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과 남성을 물리적으로 구별짓고 인위적인 경계를 만드는 이 같은 분리주의적 접근은 남성을 공적 공간의 보편적인 존재로 상정하고 여성을 특수한 장소에 밀어넣는 가부장제 사고의 결과입니다. 분리주의적 접근은 도시 공간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안전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훼손하고 여성의 이동권을 확대하기보다 축소시킵니다. 근데 동선이라는 게 일방적이지도 않고 특히 이제 추정해보면 많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남성이다 보니까 남성들의 동선과 여성들의 동선은 항상 다르거든요. 그런 면을 생각하면은 그 길을 뭐 일부 만들어 놓는다 그래서 그렇게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학생들한테 물어보거든요. 뭐 그 길을 꼭 찾아가진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도대체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또 하기도 하더라고요. No, I think it does limit. And it is annoying. And it shouldn't have to be like that. One way to get away from that is to make every route safe. Routes that are meant for people to be walking on to go home should be made safe for everyone. And then there wouldn't be a need for particular routes. And also the danger is if there's a particular route that's known, yes, this is women's route, then some men would come and hang out near that route in order to get women who are on their own. 일단 낮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오르막이 힘들다 정도?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한다. 약간 이런 생각인데 밤에는 특히 제가 정말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걸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 좀 많이 무섭고 계속 시뮬레이션 돌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니면 저기 지금 누가 있고 아무도 없고 차라리 아무도 없는 게 제일 낫고 한 명이라도 사람이 있으면 내가 어떻게 어디로 뛰거나 아니면 어떻게 신고를 하거나 약간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제가 약간 미어캣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계속 약간 신경 쓰면서 걷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좀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사실 그 체력 소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계속 경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실제로는 부정적인 영향들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집들도 안전하기 위해서 여기도 보면은 외부로부터 아파트를 다른 사람들이,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사실은 들어오는 걸 되게 꺼리잖아요. 그러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교묘한 이런 차단 장치들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보면은 이런 주민들에게 진짜로 안전하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아이즈라고 하는 자연스러운 감시의 눈을 없애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물리적인 안정감, 이런 펜스라든가 뭐 이런 또 이제 뭐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나무도 심어놨는데 거꾸로 이런 수목들이 또 아이들이나 특히 여성에게 되게 취약한 어떤 공간을 만드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어요. 저런 공원 같은 것들이 특히 이제 왜 관목이 있고 교목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녹지가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세이프티 관점에서 보면은 안 흘릴 수가 있어요. 특히 야간에 이제 시선에 노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선에 가려지기 때문에 저런 곳이 되게 취약해질 수 있죠.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이 도심에 굉장히 녹지를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한편으로는 야간에 특히 여성에게는 좀 취약한 공간이 될 수도 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 못하죠. 왜냐하면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남성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공간들이 많아질수록 더 이 도시 공간에 대한 불신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굉장한 로스죠. 일단 인기척이 느껴지면 걸음을 늦추고 성별을 확인하는 것 같고, 그냥 집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현관문을 닫기 전까지. 그래도 뭐 앞에나 뒤에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 바퀴 더 돌아서 오게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거나 괜히 그냥 딴청 피우면서 늦게 들어가는. 일부러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서 집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아니 그냥 혼자 막 달려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자취 초반에 이 길이 무서웠을 때는 일부러 해 뜰 때까지 기다렸다가 간 적도 있던 것 같아요. 저는 살짝 억울하다. 내가 왜 집도 내 맘대로 원하는 시간에 못 가고, 그런 부분이 조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자유로울 권리라는 거는 굉장히 뭐 포괄적인 의미에서 뭐로부터의 자유로움이냐 하는 건데, 이동에 대한 자유로움 같은 경우는 특정 장소를 기피한다거나 또는 특정 시간대에 활동하는 걸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단순히 이동에 제약을 갖는 것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써 교육의 기회도 박탈되는 거고, 또 그럼으로써 취업의 기회도 박탈되는 거고, 이런 상당히 넓은 의미에서의 박탈감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런 기본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바꿔 줄 거냐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여성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안전하게 귀가할 권리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실은 학생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학교 때문에 여기로 진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새로 진입하는 주민이지만 잘 적응을 하면서 동네에서 관계를 쌓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고 가는 시간이 겹칠 때 서로서로 얼굴은 알지만 인사는 안 하는 그런 약간 느슨한 관계들이 사실 만들어지거든요. 저는 그런 관계들이 결국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 신고를 해주거나 조치를 취해줄 수 있는 신뢰관계로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지켜보고 좀 이제 안전을 이제 같이 만들 수 있는 지역사회가 제가 좀 지향하는 어떻게 보면 동네의 분위기고, 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자조적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조직화돼서 잘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안심기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목적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제 우리 구민이 각종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 지자체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목적을 명시하고 있는 조례고요. 불안감 저감 대책으로는 조도 낮추는 거,
그게 제일 첫순이고, 두 번째는 결국 커뮤니티 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주민들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누군가가 피해를 당할 때 다른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다 하는 믿음을 신뢰를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게 훨씬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비명을 지르면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날 구해줄 거다 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게 불안감이 훨씬 덜한데, 그런 믿음이 없다면은 불안감은 훨씬 증폭이 될 수밖에 없죠. 그건 결국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거든요. 유대감이 강하면 내가 무슨 일을 당할 때 나를 누군가 도와줄 거야 하는 그런 신뢰가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런 불안감을 더 느끼는 거죠. 제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워낙 어둡고 조용해서 그렇게까지 치안이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억울한 것도 있고, 일단 근데 당장 그 순간은 초조한 게 큰 것 같아요.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집에 들어가고 싶다. 사실 이거는 어떤 부분적인 해결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도시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가로 활성화 이런 얘기를 쓰는데, 특히 이제 저층부에 좀 가게나 편의점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그게 이제 세이프티 스테이션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뭐 편의점 하나, 아니면 저기 카페 하나, 빵집 하나만 이렇게 뚝뚝 떨어져만 있어도 훨씬 거기가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구조가 아닌 거예요. 보행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진 않죠. 그렇죠. 그게 뭐 일시적이건 뭐 영구적이건 다양한 보행에 어떤 어려움을 가질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거하고 아무래도 여성 안심, 그런 뭐 귀갓길 이런 거 하고는 별로 그런 고민을 안 하고 만든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보행 중심. 보행이라고 하면 두 발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유니버셜 디자인적인 보행 환경을 만드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성 친화 도시 인증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 도시 자체가 어떤 기준을 충족하면 여기는 여성 친화적이야 라고 인증을 해줍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조금 이름뿐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여성에게 친절하고 여성이 잘 살 수 있는 도시는 아이에게도 친절하고 동물에게도 친절하고 여기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나 환대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결국은 여성 친화적인 동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 정책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주민이나 환대하고 어떤 존재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든 모두 존중받을 수 있게끔 행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만약에 그 절차를 규정하면 그런 도시가 되는 겁니다. Until 18 months ago, I was a city councillor in Leeds. And as a councillor, I sat on the plans panel. So we were looking at all the schemes brought to us by developers. I said we have to look at the safety. We have to look at the lights. We have to realise people are going to come back to this block of flats or whatever it was, to these houses in the night. Or if it was a workplace or a warehouse, workers might be working through the night. What is the safety? What's the lighting? What's the route from the car park into the entrance? Is it supervised? Is there CCTV? What are there bushes that men could hide behind and jump out? And also, a development is not a silo. There's also the routes towards it. The developers thought of that and put pressure on the developers. If you're going to get planning permission, deal with that, light that up, do environment audits of that sort. 여성의 경험을 반영한 거버넌스가 필수적입니다. 여성의 체감 안전과 불안 경험을 제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해서 이를 도시계획과 정책평가의 핵심 지표로 반영해야 합니다. 동시에 권리 담론의 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안전을 개인적인 의무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서 도시가 모든 시민의 이동할 자유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사회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합니다. 이는 여성의 안전을 특수한 요구가 아닌 보편적 시민권의 일부로 재정립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좀 여성들이나 뭐 그런 거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는 경찰분들이나 그렇게 안심을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조금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좀 밝은 그런 가게 하나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기 때문에 너무 주택이라고 이렇게 몰아져 있는 것보다는 조금 더 섞여져 있는 게 오히려 편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막 어두운 건 아니라 가로등은 괜찮은데 아까 그런 비상벨이 조금 더 확실하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사실 시설이라기보단 약간 편의점이나 그런 가게가 좀 생기면 좀 더 안전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거지 내에 의외로 작은 공공시설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공에서 운영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일과 시간, 낮 시간에만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다양한 협치의 기관들이 들어와서 밤에도 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좀 많이 생기면 훨씬 좀 안전한 주거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돼요. 결국은 여성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냥 조그맣게 얘기할 게 아니라 공론화시키는 거, 그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론화시키는 거, 그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다. I think more and more awareness is being raised and being made visible. But I think that trying to effect this change as an individual is impossible. Women have to get together. And sometimes there is a lot of opposition, I know. And I know a lot of young men are saying it's not fair and all this, and it's a bad situation. And I think it has to come from the grassroots, from women getting together, and from the top, from government. We have to have a ministry for gender equality. We have to have equality officers. In the UK, there's a minister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in government, Jess Phillips, and that is her whole role, to look at what needs to be done and to ensure that the police response, local council's response, everyone else who needs to respond does it properly, and that is really important. 여기가 어둡진 않은데 밝아도 무서운 것 같아요. 뭐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별로 범죄율이 높아서가 아니라 그런 상관없이 그냥 별로 안전하다고는 그렇게 못 느끼는 것 같아요. I think we don't want to live in fear. We don't want to say, oh, life is too difficult. We've all got to sit inside all the time unless we have someone to protect us. No, no, no. We have to fight back against all these things all the time. I think that if you get together to act against something, you always feel more powerful than just sitting in your own at home. 도시는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요구해라. 떠들어야지 바뀌어요. 네. 지금은 기분이 어때요? 네? 사람 많으니까. 사람 많아서 괜찮습니다. 아무 생각 없습니다. 평소랑 달라요? 다르죠. 저는 평소에 이렇게 느긋하고 바람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엄청 빠르게 집에 도망가야 해요. 밝아서 다행이다. 여기서 어두웠으면 정말 이 시간에 집 밖에 절대 나오지 않을 그런 느낌.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 그리고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위해서는 단순히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을 넘어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환경, 제도와 규범을 재편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는 특권이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And we would just be able to go out and about as and when we felt the urge, really.
쳐다보는 거구나. 응.